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변경 사항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195만 1,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계급여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요건의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자동차를 생계 유지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특히 지방이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생계급여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일반 재산 기준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많은 가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만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제는 20만 원의 기본 공제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층에게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효과를 주어 생계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계급여 대상의 확대를 넘어서 노인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제도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엄격한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뿐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개편은 단순히 재정 지원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생계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와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기존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급 대상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같은 변화는 모두 생계급여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생계급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